예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은 당초에 정부에서 1200억이라고 하더니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3000억 원, 또 막판에는 7929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최종적으로 정부 측에서 273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요구한 2732억 원은 대부분 연구 용역 예산과 성능평가 테스트 용역 예산입니다. 즉 2732억 원을 투입해서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할 26개의 소재와 부품 등을 생산할 기술을 개발해서 수입을 대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용역 예산으로 연구 과제를 정하고 한 달에서 석 달가량 걸리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또 용역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26개 부품 소재 등을 실제 생산하는 신뢰도 평가 등을 나서고 그 과정 끝에 이 생산해도 될 만큼 성공적이면 기업의 생산 설비 자금을 지원해서 대량 생산하게 해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어린 시절 들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옹기장수 아저씨가 옹기 위에 앉아있는 메추리를 보고 저 메추리를 잡아서 병아리를 사고 그 병아리를 키워서 닭에서 암탉이 알을 낳으면 그 암탉의 달걀을 팔아서 송아지를 사고 이 송아지를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이 서로 소판 돈으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기뻐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이 자국의 산업용 소재 부품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대체로 일본산 소재 부품은 그것을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이유가 첫째는 가장 싸거나 둘째는 비싸더라도 품질이 제일 좋거나 또는 비싸서 국산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특허가 걸려 있거나 또는 생산이 가능해도 품질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일본 소재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국에 2732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수입을 대체하겠다니 이게 과연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정부의 이 대책은 옹기장수가 부자가 되겠다는 계책보다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경솔한 처신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우리 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당시에만 해도 1200억 원 가량의 대일 무역 보복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예산의 명목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8천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다가 지난 7월 19일 예결위 소위 심사 도중에 저에게 따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정부 측에서 273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총액을 귀뜸한 것이 처음으로 예결위에서 정부 측의 예산 요구 상황을 들은 것입니다. 즉 총액 규모를 들은 것이 지난 7월 12일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 와서 비로소 정부의 일본 무역 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이 국회 총액 숫자로 알려진 것입니다. 7월 19일에. 그리고 나서도 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 또는 내역을 설명하는 자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정부의 추경 예산 신청서에 따른 6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 감액 심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측의 이 보고 자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서
심사 중단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어제 비로소 정부 측에서 2,732억 원의 대일 무역 대응 예산에 대한 내역을 예결위 소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누설돼서 혹시 정부 측의 그 대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비공개까지 해가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2,732억 원의 그 예산 내역은 딱 이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추경 50억 원 해서 일본 수출 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서 제1 수입 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가 커서 개발 시급성이 높은 기술 개발에 650억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650억 원은 26개 품목 곱하기 50억 원. 그러니까 한 품목당 50억 원 배정하겠다. 그 다음에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R&D 계속 과제 중에서 소재부품 분야 18개 과제에 대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53억 원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2,732억 원을 명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고를 받고 보니 비공개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국회에서 허겁지겁 보고를 받고 통과시켜주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61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예산을 초스피드로 통과시킨 이후 지난 7월 19일 날 총액을 숫자로 귀뜸을 받고 통과시키는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옹기장수 장부보다 못한 예산을 통과시킬지 말지 당 지도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옹기장수는 메추리를 잡지 못하고 옹기만 깬 적이 있습니다.